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스승은 그냥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담고 싶은 그런 이제 분,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인 당신이 그립습니다. 숲으로 가는 먼 여행에 신용복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신용복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용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열흘 전 시사저널은 지난 2011년에 소위 선관위 디도스가 단순한 디도스가 아니라 여당의 수뇌부가 개입한 선관위 해킹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 팀이 존재하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라면 내란죄에 해당될 엄청난 범죄죠.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뉴스공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보안 전문 업체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횟수로는 벌써 6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공개 제기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 공격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바뀐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한 해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걸 딱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디도스 판명이 났는데, 네. 판명 나기 전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디도스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그랬는데 디도스의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는 음모론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도 비슷하죠. 예, 저도 뭐 무슨 인터뷰에서 그 디도스 외에 다른 좀 해킹 공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당시 경찰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는 어땠냐면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 씨 그리고 박희대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 씨가 선거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게 수사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전하 대표님처럼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디도스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투표 찾기, 그 당시 투표 찾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 외에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다 접근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 디도스로만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들의 그 투표 찾기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보면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디도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이 부분이 디도스로 위장한 어떤 다른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 내부의 어떤 그 메시지도 보면 그 DB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디도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현상은 디도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투표소 찾기라는 특정 페이지만 계속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특검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술 먹다가 바로 직전에 의기투합해서 몇 시간 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디도스인 경우에는 이제 좀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좀비가 이미 준비가 있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일날도 뭐 하자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격이 디도스가 아닌 다른 공격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이외의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이외에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해킹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리어, 다시 말하면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를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일일이 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 코드 즉 그 내부의 컴퓨터를 좀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디도스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기관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 방어하는 장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당시 업체도 디도스를 충분히 방어했다고도 보도했고 네. 그 점도 이게 디도스만이 아니다 하는 의혹을 사는데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디도스 이외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했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5년 전, 6년 전부터 주장이시기도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의 공격이라는 게 이제 SQL 인젝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예, 그 웹 서버에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접속을 하면서 어떤 거기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하면 그 명령된 선택은 그 내부에 있는 DB에 어떤 그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 서버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조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이체 어떤 계좌 이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서버는 그 해커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격으로 어떤 그 DB를 바꾼다든가 DB의 명령어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일차 가능하고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웹 서버에 대한 해킹 이외에 시스템 내부 해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임의로 심어서 물론 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생능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장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DB에 대한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번호를 쳤는데 남의 계좌 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B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 찾기가 그런 거죠. 투표소 찾기를 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류 페이지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고 내부에서 공격은 그 내부자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자 컴퓨터에서 이제 뭐 DB에 들어가서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다른 연결로 이어준다든가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해킹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당시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투표하려고 바뀐 투표소 위치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 투표소 찾기 기능을 딱 누르면 바뀐 투표소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몰라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박원순 후보의 당선 확률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당선율은 올라가고 뭐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시사저널의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표율을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서울시장 재보궐은 테스트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보자의 말입니다. 그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춘다. 이런 거 실제 시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컴퓨터라는 것이 충분히 그 해킹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발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만 임의로 조작을 좀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게 35%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50%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해킹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 이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예를 들어서 발표가 나는 서버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보이는 메시지 이외에 그 안에 DB 자체의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디도스가 아닌 이번 선관위 그 디도스 그 화면 그거는 내부에 대한 어떤 DB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다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들 많으니까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SQL이라는 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뭐 정보를 이렇게 막 쌓을 때 그 쌓을 때에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예. 컴퓨터 언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B랑 어떤 컴퓨터하고 DB랑 대화를 하면서 통신을 해야 DB 정보를 읽어오거나 DB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지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어떤 인젝션, 다시 말하면 그 명령어를 임의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삽입을 함으로써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해킹 기술입니다. 가로치기에서 A라는 명령어를 하는데 B라는 명령어로 가로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활용하면 그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추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화면에 보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DB 그 내용을 다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공격자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면 DB 자체도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예. DB를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DB에 대해서는 모양이 똑같이 만들면 그 안에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그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연결을 끊어서
다른 곳으로 연결을 했을 땐 마치 DB가 똑같은 DB인데 뭐라고 할까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A라고 하는 형태의 DB, 그러니까 그 안에 유권자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쭉 이런 정보여야 하는데 그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다른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또 시사저널 제보자에 따르면 이분은 이때 공격에 참여했던 분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선거이든지 간에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때마다 이런 팀들이 항상 존재했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진술인데 이게 보안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공공연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었던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그런 제안들도 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받으신 제안은 물론 안 하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으니까 어떤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지역을 보면 서로가 이제 경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지역의 연락처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후보끼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후보는 좀 그게 부족하다. 상대편 빼달라.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누군가는 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안에 혹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하기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은 비밀 아닌 비밀도 다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상대방이 확보한 연락처를 빼달라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연설이나 일정이나 전략이나 모든 걸 다 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지를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어떤 것과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또 다른 더 큰 어떤 요구 사항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초기 단계에서 거절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연락처만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주면 상대방 전략이나 중요 문서나 일정 다 빼달라고 하면 응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확산이 될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그것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고, 또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화이트 해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시사 저널의 제보자는 그런 의뢰에 일정 정도,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정 정도 응한 대목 이외에 다른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작업 내용도 일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면. 근데 이제 제보자는 무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셨듯이 제안이 있고 제안에 응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해킹을 아까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선거 있기 전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게?
그게 이제 어느 실력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을 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예. 뭐 빠르면 1개월만 해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실패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이제 보통 공격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사전의 제보자도 보면은 그 재보궐 선거가 잡히기 전에 여름에 이미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것조차도 알았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할 것도 알고 있었어야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지금 이제 직접 받으신 거는 단순한 연락처를 빼온다든가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받으신 거고 물론 그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제안까지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 나아가서 투표 행위에 이제 개입을 한 거란 말이죠. 선거 자체에. 예. 그러면은 이게 개표에도 개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네. 지금은 이제 선거의 디도스라는 건 투표 행위에 개입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개표 행위에도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 여부를 보자면. 예.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표를 하는 자체가 그냥 내일 개표한다. 이거를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획,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개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해커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해커의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충분히 시간만 준비한다면 오랜 기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내부자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 좀 더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자,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보통은. 혹시 지난 총선, 대선 뭐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선거를 보실 것도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다. 뭐 그게 곧 해킹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보안 전문가로서 저건 좀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 아는데요. 예. 뭐 느낌이라는 게 뭐 촉이라고 그러면 촉인데 촉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예. 그리고 뭐 투표율 같은 것도 좀 기존의 어떤 정확한 또 숫자로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든가 또 그 이외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왜 일부러 이런 취약점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나눠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이버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정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는 저의 반대편 이야기도 어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로그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포괄적인 걱정이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제보자가 나와서 이게 항상 해킹팀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건데 자,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든 게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을 좀 최소화하려면,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문가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가 그랬죠. 가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다른 나라가 그걸 도와줬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는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선 다른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대선에 참여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또는 안 일어났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이버 테러 입장에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사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것을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사이버가 오프라인 시장,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일반 시장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사이버로도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하고, 그죠? 네.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선관위는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 참여시키고, 일반인들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사안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 같으니까 또 기회가 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업체 큐브피아의 대표 권석철 대표였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시간입니다. 0734 번호 주신 분이 공장장이 주시 뉴스라고 말해야 하는데 주시라고 하는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들립니다. 주시 대신에 주목뉴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 발음이 샌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주시가 영어로 즙이 많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 바람이 셀 거를 미리 예상하고 교활하게도 주시자 주시로 들리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해 못 해주시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뉴스공장 버스에서 듣자 급조 캠페인이죠. 네, 원래 준비한 건 아니고 갑자기 그런 문자를 보내셔서 급조한 캠페인인데 신혜연 씨가 올려진 사연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홍천 가는 버스에서 뉴스공장을 들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6시였습니다. 생방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던 저는 다운받아서 김어준 씨 목소리가 또 들리길래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버스 기사님이 저처럼 다운을 받아서 무려 생방 전에 6시에 다운을 받았어. 이럴 경우는 말이죠. 그 기사님한테 가서 성함을 여쭤봐 주십시오. 기사님? 성함을 내주시면 뉴스공장에 문자를 보내서 몇 번 버스, 몇 번 기사님, 몇 번 버스의 기사님 화이팅 제가 외쳐드릴 테니까 성함을 보내주십시오. 자, 그때 방송이 뭐였냐면 최순실의 다 죽었어 이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네, 기사님 반가웠다고 신혜연 씨가 사연 올려줬습니다. 자, 앞으로도 버스를 탔는데 뉴스공장이 나온다. 바로 몇 번인지 실시간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기사님에게 기사님 이름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봐서 왜? 그러면 뉴스공장에 앞으로 5분 후에 이름이 나오게 하겠다며 물어봐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었다가 지금은 편집위원에 불과한 임상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높아요. 편집위원도. 편집위원 몇 명입니까? 많아요, 좀. TV, 라디오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그래요? 근데 주로 저희는 학자들이 많아요.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이 뭘 하죠, 근데? 말 그대로 편집위원을 하는 거죠. 편집위원은, 네. 아니, 이제 편집장은 여러 가지 기사를 편집하고 배치하고 할 것 같은데, 편집위원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 같은 거, 그런 거 회의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군요. 자, 별로 하는 일 없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위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에 계셨죠? 이혼남으로서. 네. 자, 퇴원하셨죠, 이제? 예, 네. 했죠.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혼남이고요. 자, 반기문 전 총장, 지난주에는, 대외적인 성과들. 네.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예.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조직. 대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 UN이라는 거대한 조직. 직원이 4만 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4만 4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을 과연 잘 다루었느냐. 네. 행정적인 업무적인 능력은 어땠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그렇죠. 예고하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려면 아무래도 그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능력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국내에 들어온 지 한 열흘이 좀 넘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검증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민다운 행동을 하신다. 서민과 뭐 결을 같이 하시려면 정치적인 준비도 같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보도가, 팩트가 아닌 보도를 냈다는 이유로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좀 나쁜 말을 한다던가.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죠. 직접 대놓고는 안 했지만 다 들리게 하면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하필 또 물을 마셔도 외제물을 마십니까 또. 그리고 지폐 2장을 끼워 넣는 이런 거라든가. 자잘한 실수. 사실은 저는 첫 대응, 처음에 왜 10,000원권 2장 올려놓았을 때. 네.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직전에 일하는 숫자 2명의 이제 표를 끊어내서 일하는 숫자를 눌렀는데 그걸 보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2장을 한꺼번에 넣은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1 눌렀다가 그래서 한 장을 넣으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옆에서 아마 박진 전 의원이 2명이시니까 2를 눌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라고 누르고 2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또 저는 이해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행기에서 10몇 시간 타고 내렸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카메라 찍고 그리고 이 기계도 처음 보고 그러면 2 누르면 10,000원짜리 2장 물론 그런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실수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유, 저 바보 같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하고 하하 웃을 텐데 네. 그걸 정색을 하고 해외 시스템과 달라서 하는 순간부터 저는 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금이 환영이잖아요. 네. 아마 자연인으로 돌아왔으면 그 금이 환영을 모두가 그냥 무조건 반기기만 했겠죠. 근데 돌아올 때부터 대선 후보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 없냐를 계속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시각 아래서 그런 실수를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대응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반인으로서 혹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귀국이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선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에서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민처럼 그래서 서울역에 가겠다. 서울역에 정작 가면서 노숙인들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의전을 받지 말았어야 돼. 물론 공항에서 의전을 받지 않았죠. 근데 그건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요구했는데 못 받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거지. 요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자란 실수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은 반기문 전 총장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런 걸 보려면은 유엔 사무총장 당시 10년 동안 어떻게 조직을 그렇죠 이끌어왔는가 이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반부패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부패.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현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드물게 정말 이번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의 한번 제대로 세워보는 걸 보고 싶다. 그런 게 압도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에도 보통 과거의 시대 정신 이런 거 물어보면 양극화 해소라든가 네. 또는 경제가 항상 앞섰습니다. 네, 경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정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잘못됐던 게 기본적인 정의가 지키지 않아서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몸으로 깨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출마를 준비를 하셨다면은 이런 국민의 열망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할 당시 1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임 코피 아난 총장 당시에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본인까지 연루가 된 어떤 부패 사건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처음 직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신 언론이라든가 이제 크게 유엔에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반부패 그다음에 정의를 세워달라. 그렇죠. 유엔 사무국의 어떤 대폭적인 개주 작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한 일환으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를 한다든가 사이트에다가 물론 그런 일은 잘한 것이죠. 과거 사무총장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하고 아파트 그다음에 토지 이런 거 하고 있다. 액수 없이. 나중에 이제 언론들이 대충 이 추산을 해서 액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아무튼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불충분했었던 거고 이 제임스 와스스트롬이라는 코소보 당시 그러니까 코소보가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하기 직전에 굉장히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코소보의 에너지 장관이 어떤 이권 관련된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청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기 상관이 그런 걸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코소보에 있다. 그랬으면은 내부 고발이죠. 예.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보호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유엔 윤리국으로부터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엔에서 감찰실이 있고 윤리국이 있는데 감찰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직속이 아니고 약간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근데 윤리국은 직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유엔 내부 고발 아프리카에서의 그 유엔 그 평화유지군 네. 아프리카에 가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내부 고발할 때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한 직원을 징계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징계한 사유가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그 내부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십상시 문건, 정윤회 문건 때 적용했던 논리죠. 그게. 네.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딱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될 말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엔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부 고발자를 해고시키고 그 파면시키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당시 그것 때문에 외신들로부터 굉장한 많이 그 비판을 받았었죠. 그렇죠. 유엔의 그 말씀하신 내부 감찰실의 실장이 잉가 브리트 알레니우스라고 스웨덴에 굉장히 잘 나가는 감사원장 출신이죠. 스웨덴에. 네, 스웨덴 감사원장 출신. 이분이 이 문제로 내부적으로 계속 다투다가 잘렸죠. 그렇죠. 네, 잘리면서 책을 써요. 그렇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뭐라죠? 요약하자면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네. 해석돼. 그리고 책 제목이 더 찬스. 네. 네. 그러니까 그 찬스라는 인물을 이제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반기문 이슬람 총장의 아라한 인물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갔죠. 국제적으로. 그렇죠. 반기문 총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거의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알레니우스 그 감찰실장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독립적인 자유롭게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속 산하가 아니라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정도로 치고받고 그리고 이 알레니우스 실장 주장에 따르면은 반기문 총장이 당시에 자신 외에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직속으로 감찰본부를 또 하나를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요.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프랑스에서 파견된 유엔 그 평화유지군 프랑스 아프리카에서 또 이상한 아동 상대로 해가지고 그 성적 학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물론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부패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처벌한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인권 의식에 대해서도 사실 그 외신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멘에서 아이들이 숨진 작년에 숨진 60%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 이끌었던 중동연합에 의해서 이제 당한 그런 희생자다 이런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인권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유엔의 인권 기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물주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외신에서는 많이 다뤄줬던 얘기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큰 어떤 사건이었던 거고, 물론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반론도 있긴 있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라 굳이 이제 반론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해주고 대신에 나중에 이걸 폭로를 해버렸죠.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빼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약간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망신이라도 줬으니까 그건 잘한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만하죠.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이후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의미도 하도 그동안 좋은 뉴스만 나왔으니까. 네. 아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이제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될 수 있으니까. 네네. 좋은 점 하나를 얘기하고 다음 주 3부로 또 이어가죠. 그래야 되나요? 네. 좋은 점 반기문 사무총장의 장점. 기가 막힌 관운. 관운. 관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그 김영삼 정부 때에 그건 좋은 점이 아니라 하긴요. 운을 이길 수 있는 자 누가 있는가? 그렇죠.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대단한 이제 그 어떤 그 찬스죠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 때에 청와대로 들어갔던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진 전 의원하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도 시간이 좀 있나요?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20초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아주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죠,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하고. 예고를 아주 재밌게 하시네요. 아니, 반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워낙 오래 유엔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우리가 안 알려진. 굉장한 성실한 사람이고. 자, 반기문 전 총장의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뭐 부족한 점, 비판할 점 계속 앞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